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특집 풍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 내리는 날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시고 이날 무엇을 하십니까? 비 내리는 날 하면 뭐니뭐니 해도 지글지글 자글자글 전을 하나 부쳐서 김치전이든 부추전이든 전을 하나 해서 막걸리 하나 먹는 게 일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윤어의 특집 풍경이라는 이 방송 컨텐츠는 말이죠, 비 내린 날에 어머니와 함께 술 한잔 한 클래스를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죠. 근데 그날은 제가 좀 늦장을 피웠답니다. 근데 부엌에서 뭔가 타타타타탁 뭐 토닥토닥 뭐 소리가 많이 나면서 지글지글 뭐 구수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날 밤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 영상 제작하기 위해 썸네일을 제작을 하고 대본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침에 좀 늦게 나와 좀 잠을 그렇게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십니까? 부추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진짜. 근데 이날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로또도 좀 늦게 하게 가게 되었죠. 근데 어머니가 또 한 20-30장을 붙여주셨더라고요. 비도 오고 그래서 뭐 전을 붙여주셨는데, 이날 제가 로또를 하고 집에 오고 나서 유튜브 영상 한창을 하고 5시에 6시쯤 땀에 또 쩔어서 샤워를 하고 안방에 갔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이 부추전을 먹어야 될 타이밍을 어떻게 제가 맞춰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동네 마트 가까운 곳에 가서, 원래 10월급여를 원래 여러분 솔직히 어머니한테 소고기 한번 쏘고 생일잔치 때 제대로 좀 잘 좀 해드려서 딱 정확히 제가 첫 번째 실업급여를 받은 24만 480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남겨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14만원 정도 남겨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10만원 하나로 아주 쇼부를 치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날만큼은 어머니한테 좀 더 투자를 또 해야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해쯤에 어머니 생신도 참 특별하지 않게 대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특히나 더 들고 그래서요. 로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가니까 복숭아도 있고 제철 과일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마트에서 그 황도 캔 있어요. 그거 128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동동 띄어서 어머니가 이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어머니한테 유리잔, 아주 예쁜 유리잔에다가 얼음 동동 띄어서요, 황도 1280원 하는 거 이거 하나로 술안주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해주신 부추전을 이렇게 가위로 좀 손질해서 잘라내서요. 자, 올 때 이 옥수수콘 스위트콘이 99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횟집 같은데 가면요, 쓰끼다시라고 그러죠. 아니면 밑반찬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에서 콘치즈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한테 콘치즈 만드는 법을 솔직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콘 한 캔 사오고 마요네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콘치즈도 한가득 만들었는데 어머니가 이거 생각으로 또 많이 잘 드시더라고요. 네, 마요네즈는 원래 안 드시는데 이거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으로 맛있더라고요. 약간 지글지글 자글자글 끓을 만큼 이렇게 끓여주시고 밑간으로 소금 좀 해서요, 어머니랑 같이 술안주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동네 마트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콘버터? 아니죠. 이런 황도 캔 통조림? 아니죠. 막걸리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십장생 뭐 장수 막걸리 막 그런 오리지널 뭐 포천 막걸리 막 그런 걸 먹을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막걸리 한번 잘못 먹으면은 여러분 그 두통, 깨질 듯한 두통과 더부룩함과 트름이 무지한장 많이 나와요. 특히나 제가 처음 술을 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군대 갔을 때, 그 대민지원 나갔을 때, 혹은 군대 내에서 진지공사 할 때 그 DMZ 강원도 DMZ 막걸리 먹고 아주 개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원래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편의점 예전에 알바할 당시에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제 1순위로 나왔었던 이 바나나만 나는 막걸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2,000원이었고 이 알밤 막걸리가 1980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걸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이걸 먹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술 같지가 않아요. 은근히 달달하고 이거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은 금방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에서 하나 사고요. 이 밥맛이 나는 이 막걸리가 너무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알밤 통통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왔고요. 심지어 어머니께서 양념장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양념장을 이렇게 갖고 와서 어머니하고 비가 내리는 날에 어머니가 아침에 부쳐 주셨던 전과 함께 독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하고 독대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하고 술을 몇 번이나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어머니하고 자진발해하게 많이 들어 먹었습니다. 들어 먹은 게 아니라 많이 마셨습니다. 주로 맥주 위주로 많이 먹었고요. 특히 여동생과 쌍둥이 조카들 그리고 매제 때문에 좀 심심탄하게 이렇게 먹게 되었죠. 장맛비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께 부추전을 부쳐주셨기에 막걸리 2개, 바나나 맛, 밥맛 하나, 그리고 비싸서 못 사드리지만 항도캔 1280원짜리 하나 사는 것과 그리고 처음으로 콘치즈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마요네즈와 990원 하는 콘캔 하나 갖고 와서 어머니와 함께 안주바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먹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하고 소주 한 잔 기울였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가슴속에서 맴돌고 가슴에 알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술 몇 번이나 같이 술잔을 기울이시나요? 너무 어렵고 무서운 분이시라서 너무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신다면 한 번 정도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뻑적하게 이렇게 장사장을 차려놓든지 뭘 해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됐다 싫다 이러셔도 3-4번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분들은 딱 3-4번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밀고 불러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니다 싶으시면 그때는 안 하셔도 되지만 한 번 정도는 부모님들과 이렇게 술 한잔 기르시면서 이모저모 이야기 꽃을 피워가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는 가끔씩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어딘가를 갈 때마다 아버지와 어딘가를 갈 때마다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흘렸었던 것에 후회를 하고 있었던 적이 참 많이 있고 또 지금 생각하면 다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랑 어디 갔다 오시거나 어딜 가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 그거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말이야. 할아버지 옛날 소렌세짝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나무로 따이고 다니는 그 트럭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어디를 갔었다. 저 건물은 뭐다. 이런저런 막 그냥 역사적인 얘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시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려고 그랬으니 참 아버지한테 좀 제가 다시 생각해도 참 철없고 참 죄송한 따님이었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꼰대라 불리시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위치와 숨겨진 비밀들을 참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와 옛 흑백의 한국 영화를 함께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세계관 속에 타임머신을 탔듯이 여행을 하곤 한답니다. 그때 그 시절에 타고 다녔었던 차며 건물들 그리고 여자와 남자와의 생활상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년 시절을 또 알게 되고요. 또 청년 시절 희미하게나마 또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데이트할 때 007 영화 저런 걸 봤었다고? 신기한데?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데이트를 어떻게 했었다고? 또 어떤 식으로 살았었다고? 막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술 한잔 기울이니 취하지도 않고 귀에 솔솔 들어오는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 혹은 아버지의 연애사를 들으며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처럼 저런 어린 연애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 그런 시절이 있으셨구나 싶어집니다. 시간 되실 때 용기 내서 부모님들과 술 한잔 기울여보는 게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답니다. 아버지가 고보고 싶을 때마다 이제는 소주 한잔 홀로 기울여 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가끔씩 맥주 한잔 하곤 하네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문을 두드려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들은 벽이 아니라 문을 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수줍어하지 마시고요. 무겁게 대하신다 해도 3-4번은 문을 두드려 봐주세요. 그것은 어르신을 위한 예의니까요.
여러분께 언제까지나 영원한 나무그늘이 되어줄 수 없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도 그 시기가 놓치기 전에 부모님과 술 한잔이라는 독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술맛이 전혀 쓰지 않네, 맛있네 라는 감탄사가 가슴 깊이 울려 퍼질 겁니다. 이제 남은 저의 술 한잔 기울일 숙제는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노쇠해지고 작아지시고 나약해지시고 연약한 한 분의 어머니,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양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크면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주시는 훌륭한 나침판이고 훌륭한 등대이시니까요. 이거는 어머니와 제가 처음으로 첫 잔으로 짠하고 하고 맛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약주 드실 때 어떻게 드시는지 아시죠? 고개를 한번 살짝 기울여 드시고 돌리시고 드시면 됩니다. 진짜 꿀맛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해주신 부추전은 당연히 맛있고, 제가 만들어서 처음으로 만들어본 이 콘치즈도 정말 맛있었지만, 이렇게 엄마 혹은 아버지와 함께 독대하면서 술 마셨던 이 기억들이, 이 추억들이 참 달고 전혀 취하지 않는 진짜 그런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말했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이상하게 잠이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밖에 나가 술 먹기가 겁이 나요. 왠지 먹고 나면 바로 잠에 뻗어서 잠을 내버리니까 말이죠. 근데 저희 집은 특이하게 여동생하고 어머니는 술을 드시면은 안 자요. 계속 눈 뚫어져 쳐다봐서 눈도 충혈 안 돼 있고 얼굴도 멀쩡하고, 간 술 해독력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 좀 돌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두 잔째인데 밥 먹걸리 먹을 때였어요. 색깔이 좀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국순당에서 나오는 이 바나나 막걸리가 확실히 더 여성분이 더 좋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 나왔을 당시에 브라더 소던가 뭔가 또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탄산 이미지고요. 이 바나나 막걸리, 이거 은근히 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달달한 게 약간 바나나 우유? 빙그레 바나나 우유 맛이 많이 나는 것이라서 잘못하면 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밤 통통 밤, 이거는 뭐 약간 고구마 플러스 밤맛, 약간 근데 너무 쓴맛이 많이 나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얘를 먹으니까 적응이 안 됐습니다. 딱 두 통만 사왔어요. 하나에 750, 150ml였는데 너무 취할 정도로 먹는 것도 술 먹는 데 있어서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술은 적당히 취하지 않을 만큼만 드시고요. 약간 알딸딸해진다 싶으시면은 그때 술을 먹지 마시고 안주 위주로 드십시오. 솔직히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안주바를 진짜 많이 세우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처음 술을 군대에서 막걸리로 뗐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술을 이제 혼자 집에서 자작을 해서 먹을 때는 뭐죠? 보혜 복분자를 항상 먹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횟집 가거나 뭐 맛집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보혜 복분자를 항상 많이 드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술의 원칙인 줄 알고 가끔 저도 보혜 복분자 사갖고 오면요, 밤에 모두 잠든 시간에 거실에서 저는 진짜 안주빨 많이 세웠어요. 크래미, 그리고 항도캔, 그리고 소세지, 전자레인지 돌린 거, 줄줄햄, 그리고 골뱅이도 있어야 되고, 또 국물이 있어야 되고, 또 라면도 있어야 되고, 총 5개를 쫙 풀세트로 깔아요. 그리고 그걸 보혜복분자 한 병 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배를 많이 채웠어요. 근데 어느 한 번은 그렇게 먹고 있다가 여동생한테 걸린 거예요. 술을 혼자 그렇게 먹고 있는 거고, 세상에 동생이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왔던 여동생이 저에게 이제 술 공부를 시켜주기 시작했죠. 진정한 생맥주의 맛을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 이 시구에는 안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 시구에는 괜찮았으니까요. 아사히 맥주를 딱 처음 스파트를 끊기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오빠의 술 주량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500캔짜리 2개를 먹어라. 그래서 마셨더니 바로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주는 딱 2개 이상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오징어를 먹던지 뭐 땅콩을 먹던지 하라고, 됐을 때 안주빨 세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는 지인들이나 친한 사람들 밥 먹다 보면은 술 먹다 보면은 안주빠는 사람들 나중에 한번 알게 되면은 더 이상 같이 먹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왕따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안주빨 세우면은 차라리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 먹고 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주장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 술 깨는 약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술 깨는 약까지 사왔어요. 컨디션 그리고 헛개수 물 이렇게 사왔거든요. 근데 동생이 절대 그런 거 먹지 말래요. 그냥 술 취했으면 술 취한 그대로도 있고, 만약에 갈증이 많이 나다 싶으면은 이온 음료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빨리 취하기도 하니까. 그 여동생에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술에 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 대표적으로 두 번째로 배웠던 게 이제 폭탄주 만들어 먹는 법을 가르쳐줘서 알려줬는데, 저는 그거 안 맞더라고요. 그 소주 잔에다 소주 넣어가지고 맥주 잔에 딱 넣어서 흔들어서 섞어서 이제 먹는 거, 그게 일명 폭탄주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게 요즘 말로 뭐 황금 비율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전혀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우연찮게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새끼를 샜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진짜 용기 내서 부모님들과 꼭 한번 술 한잔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이까지도 보시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고 만년 천년 건강하시고 곁에 함께 영원히 있어 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말이죠,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산악회 등산을 가실 때마다 일요일마다 아버지랑 번데기탕을 끓이거나 혹은 어묵탕을 끓여서 소주 한 잔씩 기울였던 기억이 나네요. 가끔 이제 중국 요리로 짜장면이나 이제 탕수육 시켜서 아버지랑 술을 한 잔씩 기울였던 적이 생각이 났는데, 어머님하고도 가끔씩은 해요. 여러분, 주로 어떨 때냐면은 여동생 쌍둥이 조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너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한 걱정과 원망 때문에 속이 화가 막 열불이 나니까 집에만 오면 막 씩씩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눌러주기 위해서 제가 항상 어머니한테 술상무가 돼드렸었는데, 어느 날 제가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접히는 부분 쪽에 열이 나면서 부어오르기 시작했죠. 그게 일명 통풍이었는데 그때로 이제 맥주를 못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술은 거의 안 먹어왔어요. 어쩌다 한 번씩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머니가 이렇게 또 전을 또 부쳐주셨고, 또 최근에 또 웃지 못하게 여러분도 아시죠? 어머니의 생신을 제가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그런 미안함에 또 이렇게 그 주 안에 생신도 맞으셨고, 또 그 주 안 토요일쯤에 비가 추적추적 내린 날에 이른 아침부터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 불 앞에서, 가스레인지 앞에서 그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는 거 보면은 또 이거 바로바로 먹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유튜브 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정신없이 하다가 저녁 늦지막히게 시간에 어머니한테 조금은 제가 더 늦었지만은 이렇게 막걸리와 콘치즈도 진짜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맛 좋고 고급스러운 과일 안주는 못 대드려도 그 항도를 이렇게 얼음 동동 띄어서 드렸는데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하게 달렸어요. 어머니하고 혹은 아버님하고 함께 술을 한번 기울여보는 게 어떨까요? 뭐 으르으리한 뭐 반찬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안주거리 다 필요 없고요. 오징어 하나, 땅콩 하나도 괜찮으니까요. 가져다 놓으시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혹시라도 단둘이 아니면 혹은 셋이서 넷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많이 술을 같이 함께 드시는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될 수 있으시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들 무조건 될 수 있으면 챙겨 들으세요. 그게 잔소리건 안 좋은 소리건 뭐 정치적인 이야기건 뭐 아니건 간에 뭐 너 결혼 문제 뭐 직업 문제 막 이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담아내실 건 담아내시고 흘리실 건 흘리십시오. 괜히 듣기 싫다고 무조건 마셔라 퍼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적당량만 드시고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건강 생각하실 거면은 술 깨는 약 그거 하나쯤 아니면 헛개수 물이라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날 어머니한테 미에로파이바 100ml짜리 하나 챙겨드렸습니다. 왜냐면 술이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 이 알코올 성분이다 보니까 장 쪽에 안 좋으면요 이게 그 뒤끝에 이제 변 마무리가
그게 말끔하지 않걸 제가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혹시라도 변비에 또 걸리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날 이 막걸리 2개 먹고 저도 잠을 안 잤어요. 이날 토요일 저녁 때쯤 어머니 드라마 보실 때쯤 이렇게 보면서 먹었는데 다음날 일요일 아침 12시인가 2시, 오후 2시까지는 제가 멀쩡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과 혹은 부모님들과 영원히 기다려주지를 않으시니까요. 아주 가끔씩이라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어머니 아버님이 분명히 힘들어하시던 모습이나 몸가짐새로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비춰주실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뭐 그렇게 비싼 안주 필요 없어요. 뭐 골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번데기 아니면은 뭐 오징어, 주되는 안주는 마른 안주면 오징어잖아요. 건 오징어나 땅콩 같은 것 좀 준비해 주셔서 어머니나 혹은 아버님들과 함께 행복한 술 한잔 기울여보는 클래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요. 뭐 저도 그렇다고 부모님들 그렇게 살갑게 잘하는 녀석은 아닌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은 왠지 마음이 뜻깊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윤회 특집 풍경으로 비 내리는 날에 어머니와 술 한잔 하는 클래스를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떠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행복하게 술 한잔 기울이셔보긴 어떨까요?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윤호였습니다.